TK 꼰대들의 화끈한 토크쇼 낄끼 빠바. 네, 자 보수의 텃밭 TK 그 중에서도 수성 가분 전국적인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김부겸 의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그 상대 후보들은 과연 이 김부겸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 간지남께서 직접 만나보고 왔습니다. 우선 영상 함께 보시죠. 번째로는 지역구도 타파를 외치면서 당선했는데 네. 지역구도가 타파됐습니까? 지역구도 타파 안 되죠. 오히려 네. 고착되는 현상이 네. 벌어지고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집권 여당 민주당 정부의 책임 있는 이제 장관을 했잖아요. 예. 예, 민주당 정부 얼마나 폭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걸 뭐 막는데 제동을 어떤 못 노력을 걸었다. 했는지 아, 말하자면 또 이런 인식의 문제죠. 진영에 예. 너무 빠져 있는데 예. 조국 사태에 대해서 YTN에 그 인터뷰한 걸 내가 봤어요. 며칠 전에. 네, 뭐라고 했습니까? 보니까 한 가족 전체를 틀었지만은 예. 공소장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예. 별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예. 그래 뭐 표창장 위조하고 뭐 스펙도 위조하고 사모펀드 블라인드 펀드라고 예. 조작하고 예. 이게 별거 아닌가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그런 인식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요. 세 번째는 20대 총선에서 68% 득표. 엄청난 득표를 했잖아요. 그 기대감이 컸다는 얘기죠. 예. 근데 뭐 이루어진 게 없지 않느냐. 지역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게 없다. 그런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많이 유권자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예.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역구도 타파를 명분으로 해서 이제 출마해서 당선되셨는데 지금 이제 현 정부가 자유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험에 빠뜨리는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좀 부도덕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장관 하실 때나 또 그 이후에 지역에 내려와서도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비판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뭐 지역구도 타파 이야기를 꺼내는 건 너무 좀 사치스러운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김부겸 의원이 지역에 와서 뭐 본인은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지역 주민들하고 만나면서 느낀 점은 많은 지역 구민들이 김부겸 의원이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김부겸 의원이 장관 하실 때나 아니면은 그 이후에도 민감한 문제가 있을 때 입을 다물었다. 그런 점에서 지역 주민들이 김부겸 의원을 뽑았을 때는 여당에서 합리적인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어주기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유권자들 직접 뵈니까 좀 지역 현안에 좀 소홀히 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정부에서 비중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빠른 소리를 좀 못하셨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그 결과적으로 지금 현 정부의 폭정에 그 있어서 이제 이번 총선은 지역과 균형의 통치론을 요구하는 민심 측면에서 볼 때 자연스럽게 이제 그 의원 역할은 그만두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말과 행동에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행태입니다. 네, 첫 번째 그러면 세 가지만 하라니까. 그 두 번째 대구에서 현 정권의 심판론의 가장 큰 핵심이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당의 대권 주자라고 차기 지도자가 될 일입니까? 네. 그래서 말과 행동에 언행일치가 않는다라는 말은 지난 20대 총선 되기 전에 말과 행동의 모습과 지금 모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그때 당시는 그렇게 일 좀 하고 싶다. 보셨죠? 법원에 그래 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간판을 걸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정말 기대를 걸고 우리 수성구 주민들이 또 이렇게 했는데 전혀 달랐습니다.
뭐 말인 한간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고 있었죠. 네. 아유, 잘 봤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그런데 아니 그런데요. 똑같아. 아니 생각이 똑같아. 아니 우리하고 같이 네. 방송하다가 네. 뭐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나갔던 네. 조정 그 후보는 왜 인터뷰 안 나와요? 그 수성갑인데. 저도 그래서 네. 뭐 네. 인터뷰 요청했었습니다. 그것도 아는 사이에 또 안 해주면 또 뭐라 할 것 같아서 네. 했는데 본인이 뭐 그 말이 맞는지 말은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여기 패널로 출연하다가 또 인터뷰어로서 만나는 것 자체를 좀 꺼리는 데다가 낄끼빠빠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서 본인이 또 사회화를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싸운 거 아니에요? 아니야. 훌륭하시네.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긴 있었는데 아니야. 하여튼 뭐 안 하겠다 그러니까 뭐 잘 됐다 뭐 한 아니야. 말도 안 맞았어. 조정 변호사는 그러고도 남으실 아, 뿐이에요. 뺏긴 것 같은데. 아니 시끄럽고요. 그 캠프 분위기 어땠어요? 각 후보들 캠프 분위기요. 네. 이 정치 신인들도 있습니다만은 뭐 구청장 하신 2번 하신 분, 뭐 시의원 3번 하신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만은 이분들이 벌써 지금 AB 후보 등록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런데 지치신 것 같아요, 벌써요. 벌써요? 예. 지금 한국당 공천이 지금 계속 찰필 미뤄지고 있다 보니까 더더구나 지금 상대 후보는 민주당의 김부겸 의원이라는 강력한 후보가 있는데 이미? 공천이 자꾸 미뤄지고 이러다 보니까 공천 기준도 안 정해져 있고 그렇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지금 오림부정 선거가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구름 위에서 지금 뭐 이 참 선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당 이름도 확실하게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 이름도 바뀔 수 있죠. 지금. 네, 예. 네. 간판 바꿔야 될지 몰라.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과연 김부겸 의원을 우리가 다시 뽑아야 되냐 여쭤보니까 의견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정리 좀 해주세요. 다시 뽑아서는 안 된다는 각 후보들의 어떤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참 작년 10월만 하더라도요. 조국 사태 때문에 전국이 다 비슷했지만은 특히 수성갑에 김부겸 의원하고 누구를 붙여도 다 이기는 걸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해를 넘기면서 이 사태가 이제 이 분위기가 또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때하고는 지금 상황이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수성갑 선거구 같은 경우에 김부겸 의원이라는 강력한 여권 후보가 있다 보니까 지금 나오신 한국당 예비 후보들이 어떤 그 지명도라든가 명망성에서 좀 밀리지 않느냐 이렇게 네. 해서 뭐 지난번에 갔던 그 김병준 전 한국당 비대위원장을 다시 내려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네. 김병준 의원이 위원장이 다시 오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일각의 좀 수성구 주민들의 어떤 자기들의 어떤 보기에 좀 더 거물급이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 막연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 거물급 김문수 후보가 와서 깨지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후보의 명망도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헌신성이 있냐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떤 그 친박에 지금 그 물들어 있는 지역 구도, 지역 그 정치권의 어떤 그런 부분을 쇄신하고 할 수 있는 후보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서울 TK는 안 된다. 지역 TK가 지역 출신 TK가 맞다. 김부겸 의원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TK 갖다 놓으니까 지역 현안 다 외면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사람은 키워서 쓰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그 상대 후보들은 김부겸 의원을 뽑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지역구도 타파를 외쳤지만 오히려 진영 논리에 더 빠져 있었다. 지역을 위해서 한 일이 없다.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았다. 공정하지 못했다. 뭐 등등의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과연 본인들은 김부겸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는지 너무 경량급이 아닌지 한번 본인들의 얘기를 또 상대 후보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주시죠. 가볍다고 생각하는 거 요게 이제 일종의 4대주의 내지는 중앙 집권에 익숙한 그런 말들입니다. 구청장은 민선입니다. 장차관 했는 게 임명직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게 되고 너무 익숙한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첫 번째로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최근에 뭐 한 2달 전에 나왔습니다만은 여론조사해 보니까 제가 한 15% 앞서는 걸로 양자 대결했을 때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잠깐 유대목에서 제가 지금 카트가 들어가는데 한국당 후보면 다 이기는 걸 안 나왔습니까?
제가 제일 많이 이기는 거라고. 예, 예. 10년 정도 이제 수성 구청에 구청장 8년 포함해서 부청장도 이제 했는데 그만하면 이제 토종 지역 밀착 후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매일신문도 보니까 무늬만 DK는 안 된다 이런 또 서울 보도를, TK. 서울 TK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걸 보니까 아마 그런 강점이 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세 번째로는 제가 수성구청장 8년 동안에 많이 이룩해 놓은 거에 대해서 수성모 정비했지 도서관도 3개 정말 멋진 걸 만들어 놓고 또 4개의 하천을 다 정비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구민들이 체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한국당에서 지금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또 선거에 처음 참여하고 또 참신한 후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도 검사로서 변호사로서 또 외교관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여러 방면에 걸쳐서 국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참신함과 함께 어떤 국정 경험이 어우러져서 이 수성갑을 대표할 만한 그런 좋은 국회의원 후보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무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여정, 또 이력, 그리고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나 또 언론에서 충분히 저를 알고 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제 어떤 내적인 무게보다 좀 적게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연산 서민이다. 자연산 서민. 예. 그 저희 어머니도 전세 식당에서 된장찌개 팔면서 저를 공부시켰고 저 자신도 화려하지 않지만은 동네 변호사라서 묵묵하게 일반 서민들 분쟁을 해결해 드리고 또 사회적인 이런 사건에서도 열심히 이제 변론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서민과 동고동락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보수 정치 30년 동안 한 길만 달려왔습니다. 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 계속 또 지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의 변화를 만드는데 정순천 제가 여성 정치인으로서 또 광역은 3선을 했습니다. 전국에 대구가 보수 또 보수의 수성구 수성 1선구가 중심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지역구로서 3선 했습니다. 네, 부의장으로 또 했었고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행동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영상 잘 봤는데요. 지금 이게 개인적으로는 다 뭐 지금 각오가 되어 있고 자신이 있다고들 하지만은 이게 자유한국당 중앙당에 지금 상태하고 많이 직결되어 있을 겁니다.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야권 통합이라든지 중앙당의 문제를 그나마 좀 원만하게 끌어간다면은 공천 결과에 승복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게 될 거고요. 만약에 중앙당이 뭐 참 이 우왕좌왕하고 뭐 야권 통합도 못 해내고 하면은 경선이라든지 공천 과정에서 이탈하는 사람도 생길 테고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공천을 받는다 한들 아마 탄력이 안 붙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네. 어느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뭐 좀 약하지 않느냐 그대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사대주의나 중앙 집권에 익숙해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아직은 저도 보면서 그런 신뢰를 주기에는 조금 미숙한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사실 김부겸 후보가 지난 총선하고 달리 4년 전 총선하고 달리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상당히 지금 더 경쟁력이 높아졌습니다. 지난번보다. 어떤
지난번 선거는 사실 단기 필마였습니다. 거의 그 본인이 자전거 타고 혼자 다니는 선거였다면은 이번에는 거의 8기통 엔진 승용차를 타고 하는 선거 운동하는 계획입니다. 아, 조직을 갖췄다는 얘기인가요? 예, 지금 김부겸 의원 지역구에 어. 민주당 의원이 6명이나 있습니다. 기초의원. 아. 그리고 시의원이 2명이나 있거든요. 네. 지금 민주당 의원이 그 정도라는 건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는데요. 대구에 기초의회 의회 중에 의장을 민주당이 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어. 그 10명 중에 지금 6명이 있거든요. 민주당 의원이 10명인데요. 기초의원이. 그리고 민주당 시의원이 지금 5명이 있습니다. 달수구에 하나, 북구에 하나, 전체가 몇 명인데? 5명입니다. 전체 30명 중에 5명인데 네. 그 중에 수성갑 지역의 시의원이 2명이나 있습니다. 5명 가운데 2명이 예, 그렇죠. 수성갑에. 그 중에 또 5명 중에 1명은 비례대표고 하나는 달서구고 하나는 북구인데 네. 수성을에는 없습니다. 아예. 수성갑에 예. 기초의원은 6명이고요. 6명이요. 10명 그러니까 가운데 6명. 예, 그렇죠. 8명이나 있으니까 이 8기통 엔진이죠, 그냥. 네, 거의 네. 뭐 막방합니다, 아주. 네. 예. 아, 그러면 예. 만만치가 않겠는데요. 만만치 않은 정도가 아니고 네. 가장 유력하죠. 유력한데 결국은 이게 전체적인 전국하고 아마 비슷하게 물려 들어갈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그나마 뭐 좀 보수 세력을 결집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면은 아마 자유한국당 공천자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거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 돼버리면은 이거 하나마나 뭐 안 될 그런 장면으로 갈 확률도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정권 심판론에서 본다면 예. 어쨌든 이제 4.15 총선에서 뭔가 바꿔야 될 텐데요. 예. 한국당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 완전 한국당 그 본격 훈수 방송이 돼버렸는데. 아니 우리가 아니 내가 한국 TK 당원도 아닌데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아니 우리가 TK 꼰대 그렇다고 아닙니까? 해서 상도 주지도 않으면서 말이야. 에이, 참네. 네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명망가 김문수급의 명망가와 와도 김부겸 후보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김부겸 후보가 여러 가지 지금 지역을 위해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개인적인 품성이라든가 자질은 상당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연설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품성도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또 이게 지역에서는 서울에서는 그 진영 논리 쪽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습니다만 지역에 와서는 굉장히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우클릭하고 있어요. 지난번 선거 때도 뭐 박정희 마케팅까지 할 정도로 네. 상당히 몸을 낮춰서 하기 때문에 아주 정치적인 인물이시네요. 지역민들이 네. 잘하면 속아 넘어갑니다. 속아 넘어가는데 아마 또 지금 여당 일꾼론, 대망론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할 겁니다. 아마 대선 지난번 뭐 주판 기념회에도 뭐 3천 명인가 모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지금 본인을 가대 포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캠프 다녀오신 분은 뭐 완전히 벌써 이미 대통령 되신 것 같다 그러던데. 그렇죠. 뭐 근데 이제 지역에서는 그렇게라도 폼을 잡아야 되니까 자기가 지금 당선되려면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국당에서는 경선하기 늦었습니다. 경선 타이밍은 이미 놓쳤고요. 그리고 네. 경선은 또 후유증이 심합니다. 네. 그래서 전략 공천을 해야 되는데 아, 그 전략 공천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서울 TK가 오면은 지난번 김문수 후보 짝이 날 겁니다. 아마 똑같이 실패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있는 그 지역 일꾼들 중에서도 누가 가장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금같이 품격 없는 보수가 아니고 품위를 갖춘 그리고 대안을 갖춘 그런 후보들을 네. 뽑아야 되겠죠. 그거는 뭐 한국당과 한국당 당원들의 선택일 건데 네. 그렇게 아마 전략 공천을 하더라도 한국당이 일치 단결해서 김부겸 후보에 대항할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되겠죠. 네. 네. 한마디 하신다면.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수성갑 지역구 주민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당을 보고 찍느냐 인물을 보고 찍느냐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 결국은 전체 지금 이 문 정권에 대한 어떤 그 뭡니까 심판을 네.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당을 보고 찍어야 되지 않느냐. 그럼 결국은 그거는
공천에 대한 승복의 자세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현명하게 자유한국당에서 공천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시고 주민들은 그 결과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누가 얘기했듯이 어쨌든 현 정권의 가장 핵심 인물에 있었던 분이 김부겸 의원이고 그렇다면 김부겸 의원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근데 우리가 계속 지금 디스 방송을 하는 것 같은데 김부겸 의원한테도 해명할 기회를 한번 줘야 안 되겠어요? 뭐 나오시면은 Of course, of course. 언제든지 오시면 반론권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신다면 저희가 특집 방송, 김부겸 특집 방송을 만들어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오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보시면서 예비 후보들 가운데 댓글로 나는 이 후보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좀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성갑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TK 꼰대들의 화끈한 토크쇼 낄끼 봐봐.